하늘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께 어느덧 어머님이 떠나시고 지내온 세월도 1년이 지났군요. 아버지는 만나보셨나요? 아버지께서도 안녕히 잘 쉬시고 계시겠죠? 오늘 같이 오셨는지요? 우리 형제들은 그동안 어머님이 떠나시고 나자 살아계실 때 못다한 효도에 더욱 마음 아파해하며 한 해를 보냈답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비가 내리고 있군요. 어머니께서 떠나시던 새벽에도 비가 왔지요. 어제부터 내리는 이 비는 아마도 어머님을 아쉽게 떠나보낸 이 자식들의 서운한 마음을 헤아려 내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생각났다면 몇 년 전 어머님 생신을 모시던 그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보곤 한답니다. 칠순잔치와 팔순잔치 때 찍은 비디오 테이프 말입니다. 다른 분들도 다들 그렇겠지요. 지금 생각하면 좀 더 신경 써서 잔치를 더 잘 해드릴 걸. 어머니를 모시고 나들이라도 한 번 더 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집에 모시고 와 며칠이라도 더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어머니께 용돈이라도 좀 더 풍족하게 드릴 걸 등등. 지난 연말 연시에는 더욱 어머님이 그리워지고 한 해를 넘기는 허전함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계실 때에는 휴일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께 안부를 묻곤 하던 생활이 요즘은 많이 무뎌졌어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떠나시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는 문득 어머니께 전화 드리던 생각이 떠오르곤 했었답니다. 옛 시조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지요. 요즘 더욱 절실하게 생각나는 구절이죠. 어버이 살아신제 섬길 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이면 매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그래요. 지금 아무리 아쉬워하고 애통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어려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우리들을 기르시느라 언제 한 번 마음과 몸이 편안할 날이 있으셨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철인과도 같으신 우리 어머님이셨고 이 아들이 보기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 큰 여걸이셨어요.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후광은 못하시고 오직 고생만을 하셨죠. 그동안 어머니께서 안 해본 일이 없으셨잖아요. 포천딸이 밑에서 빨래를 삶아 생활을 하던 때도 있었고 새우젓 행상에 과일 행상, 정릉 청수장에 통닭 배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늦게는 중림동, 아현동, 신촌 등을 누비며 떡 행상까지 하시며 생활 전선에서 몸부림치신 거 이 자식들은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 부끄럽게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드디어 그런 어머님이 그 몸부림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런 어머님의 희생 속에 오늘날의 우리들이 커온 거죠. 어머님의 은혜란 노래 가사 속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아마도 어머님의 희생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시어 어려운 시대를 몸으로 부딪히시며 사시다가 가신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사회상에도 일제시대 해방을 준우한 격동기, 볼의 고개를 넘나들던 군사혁명의 60, 70대를 거쳐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할 때 발전을 거듭하던 8, 90년대를 거쳐 현재의 21세기에 이르는 그야말로 격동기가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향에 계실 때는 가난 속에서도 조카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으로 돌봐주셨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참으로 그때는 정말 우리 식구 끼니를 걱정하던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시절에도 수연이 형님이랑 만기 형 등을 같이 보살피며 함께 한 방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나는 지금도 전에 어머님께서 하시던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가 행상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마을마다 팔 곳을 찾아 헤맬 때에는 이것을 팔지 못하면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내 새끼들이 굶는다는 절박한 심정이라 힘들고 싫다는 생각을 감히 엄두도 못 내봤다. 고 하시면서 집에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엄마가 빨리 와서 밥을 줄 때만을 기다리는 저희들을 생각하곤 하셨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애가 탔겠습니까? 장사가 잘 안되고 하는 날은 하루가 그렇게 짧을 수가 없더래요. 왜냐하면 물건을 팔긴 팔아야 하는데 아직 팔지는 못했고, 그런데도 날은 어둑어둑해지고 어두워지면 행상은 더 이상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애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어머님의 희생 위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어머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어머님의 제사에는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석하고 즐겁게 나누어 먹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각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머님의 첫 기일을 맞이하여 우리 형제들은 물론 인천 큰형님, 한남동 형님, 수연이 형님 등도 오셨고요. 그리고 이곳 의정부에 계시는 세연이 아저씨 네 분도 이렇게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죽거든 재물을 많이 차려서 많은 가족이 모여 재미있게 먹으며 놀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보세요. 이렇게 많이 모이셨잖아요. 아들들은 물론 어머니께서 늘 걱정하시던 딸들도 사위랑 이렇게 왔잖아요. 손자, 손녀들도 일부이지만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 늘 걱정하시던 형제간의 우애가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누가 이 분위기를 흔들리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어머님께서 떠나시고 그동안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재혼의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큰형수님은 항상 몸이 성치 않으시고 하여 걱정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그렇고요. 그런데다가 재호 엄마도 그동안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몇 번을 입원하곤 했었어요. 앞으로는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서도 형수님과 제 엄마의 건강을 기원해 주세요. 그러나 좋은 일도 있었어요. 요즘은 작은이의 큰 집 옆에서 사시니까 큰형과 작은형이 얼마나 다정하게 지내시는지 우리 형제들이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 광일이가 아들을 낳았어요. 성일이도 잘 있고요. 수연이도 얼마 전 채은이 외에 다시 아들을 하나 더 낳아 무럭무럭 자라고 있답니다. 어머님께서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리고 승범이와 민궁이도 학교 생활에 연영임이 없이 공부에 정진하고 있고, 재우는 군에서 제대를 해서 다시 대학에 복학하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경이도 잘 있고요. 희령이는 올 2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여 잘 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잘 풀리겠지요. 그리고 경태도 군에 잘 적응하고 있고요. 어느덧 제대한다는 소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간도 지났습니다. 내년 3월경에 제대네요. 어머니께서 계셨다면 면회를 한 번 더 다녀오실 수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전에 병원에 있을 때 한 번 다녀오시긴 했었지만요. 기태와 기범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기태는 미국 유학에 잘 적응하고 있고
지난번에 귀국하여 방학 기간을 보내다가 며칠 전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정말 대견하죠? 기범이도 대학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그건 그렇고요.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께서 귀가하시던 방을 비롯하여 집이 많이 변해 있지요. 어머님께서 계시던 방은 요즘은 민경이가 귀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방을 수리하면서 큰형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셨는지 몰라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불시에 떠나실 줄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수리를 해서 어머님께서 좋은 환경에서 계시도록 해야 하는 건데 하시면서요. 겉으로 내색은 않으셔도 그 죄송스러움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워 형을 위로하기도 했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것이니 어머님께서 잘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불시에 어머님께서 떠나시니까 장례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손님 접대 등에서도 오신 문상객들에게 좀 더 정성스레 접대를 해야 하는데 우왕좌왕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납골당 문제, 유골안치 문제, 사모제, 탈당, 49제 등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문제는 비록 장례를 치르는 필요감과 장례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 정성이 부족했던 면도 없잖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로 인하여 형제간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풀렸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 유고를 고향으로 모시고자 하는 형님의 뜻과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형님의 뜻에 따라 고향으로 향하다가 남한강에 모신 것은 형제들의 여러 의견에 따른 절충형이 되고 말았어요. 이런 전후 사정을 어머님께서도 이해하시겠죠? 어머님을 그곳 남한강에 모시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저희들이 그곳을 다녀왔지요. 그런데 그곳은 가서 보면 볼수록 좋은 곳이라고 느껴져요.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고 이제 그곳은 아마 저희 형제들이 모두 어머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마음의 안식처가 될 거예요.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 있으면 수시로 찾게 될 테니까요. 어머님께서도 저희들이 그곳에 가거든 반갑게 마중 나와 주시겠지요. 어머님,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군요. 어머니께서 좀 더 멋있고 감격하실 만한 글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자식들이 그동안 어머님을 잃고 얼마나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하늘을 보냈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남들은 오래 사시다가 가시는 호상이라고들 하긴 하지만 다음에는 더 좋은 글을 올릴 수 있겠죠. 아무쪼록 편안하십시오. 2003년 8월 24일 아들 상년 올림.